네, 8월 21일 금요일이고요.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입니다. 자, 오늘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색깔이 좀 확연하게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주주환원이라는 키워드를 필두로 해서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오늘 오전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될 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자, 마감까지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수 잠깐 확인해보고 또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현재 0.79% 상승합니다. 6,906선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중 최고점은 6,950선까지도 돌파를 했었으니까요. 지금 살짝 약해져 있지만 그래도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4.54% 하락하면서 802선입니다. 오늘 장중 한때는 800선이 깨지기도 했었어요. 79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 현저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지수를 받치고 있는 건 기관의 순매수세, 개인과 외국인은 지금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매수가 확인이 됩니다. 코스피가 사실 지금 상승은 하고 있지만 상승 종목 수가 현저히 적어요. 154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720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빨간불을 켜지만 대형주 위주로만 몇 개 종목 위주로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280개 상승, 1,400개 가까운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부착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들어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센터장님과 금시공의 장호진 대표님 오늘은 함께할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호진 대표님 바쁘시네요. 아침에도. 그러게요. 네. 아침 저녁으로 계속. 네. 클로징벨 라이브에서도 네. 또 활약 기대해 보겠고 센터장님 네네. 어제 우리가 주주환원 얘기 좀 한잔 많이 했는데 오늘까지도 이 주주환원에 대한 뭐 기대감이랄까요? 네네.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시장 평을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주주 환원에 대한 것이 가장 컸죠. 뭐 아침보다는 조금 약해지는 분위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이닉스야 미국에서 ADR이 어저께 반영을 덜 시킨 거를 오늘 3%대 상승으로 반영을 했거든요. 네. 미국이 약했는데 하이닉스는 유독 ADR은 3%대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2, 3% 오르는 게 이상하지 않겠죠. 물론 어저께 많이 올랐다 하지만은 그저께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되돌림 성격이 더 강했다고 본다면 네네. 오늘 추가적인 상승은 하이닉스에서는 있을 수 있었다 네. 보여지고요. 삼성전자가 이슈였을 텐데 어저께 같이 올라갔죠. 하이닉스 그쵸? 하니까 우리도 같이 아마 뭔가 발표할 거다. 네. 근데 오늘 아침부터 아마 기사에 나온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오늘 그 4시 4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이사회 해가지고 이제 확정 져가지고 발표를 곧 할 것처럼 돼 있으니까 그게 뭐 150조 뭐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사가. 그럼 하이닉스랑 얼추 비슷하거나 그거 이상. 그거 이상하는 게 사실은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 게 나오면서 한때 4% 훨씬 넘게 됐습니다. 두 종목이 가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되는 주식이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SK 스퀘어도 좀 가복을 하다가 힘이 좀 딸렸고 그리고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주주환원 하는 회사가 또 뭐 있어? 그럼 삼성물산. 그럼 뭐야? KCC. 또 받고 하니까 KCC. 뭐 이렇게 되는 거고 SK 스퀘어 말고 덜 종목했던 게 뭐죠? SK 그냥 SK 주 SK. 다 지주회사 그다음에 주주환원이에요. 다 뭉쳐서 이런 주식만 좀 갔어요. 텔레콤도 많이 오르던데. 텔레콤도 좋네요. 네. 네. 하여튼 그 정도니까 네. 핵심은 그냥 주주환원하고 관련된 주식, 삼성하이닉스 연결된 거 이렇게만 갔다고 보시면 거의 무방할 것 같아요. 뭐 다른 거는 오늘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맞아요. 뭐 반도체나 뭐 화장품이나 뭐 라면이나 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힘을 받지 못했죠. 그게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주주환원의 지속적인 영향에 하에서 다른 종목들이 철저히 소외되는 그런 영상이 코스닥 말고도 코스피 내에서도 모든 섹터가 다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주주환원이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만 좀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다. 오늘 이제 4시라고 또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또 속보 나오면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대표님, 네 시장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총평 또 하시나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죠.
네, 코스닥이 뭐 4%, 5% 이렇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매도 사이드카. 네. 전체 분위기가 이제 좋진 않았고 하락 종목가 말씀하신 대로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주주 환원주 일부, 그다음에 코인주 일부, 그리고 지주사 일부가 조금 시장에서 버텨준 정도인 거지. 시장 분위기는 절대 좋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금리죠. 네, 우리 어제도 계속 얘기를 많이 나눴었지만 맞아요. 장기 금리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다시 올라가죠. 네. 하루 만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그 재무부의 바이백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 돌게서 다른 데 꽂아 놓는다고 한다면 이게 조삼모사다라고 한 얘기가 다시 미국에서 똑같이 전해지면서 금리가 올랐고 시장의 충격은 미국 3대 지수가 다 밀리면서 우리 시장까지 전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는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뭐 반도체는 조금 더 버티는 흐름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좀 더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이 삼성전자에서 발표될 때 우리가 이걸 환호해야 될지 아니면 호재의 노출로 봐야 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환호해야 할지 노출이라면 뭐 세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항상 이제 셀러 뉴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죠. 지금은 충분히. 왜냐하면 어제 오늘 걸쳐서 삼성전자도 13%, 14% 이렇게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기대감에 좀 오른 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거기에 대한 걱정이 조금 되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그래서 어제 찾아봤어요. 막 네. 자사주 소각과 매입을 했을 때 실제 주가 효과가 많았었냐라고 보면 이제 2025년과 2026년에 주로 발표했던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효과가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네, 몇십 프로대 이렇게 오른 기업들은 별로 없었고 현대모비스가 뭐 한 4, 50% 이렇게 올랐는데 그거는 현대모비스가 그때 로봇 관련된 이슈가 엮이면서 그렇게 보였던 거였고 실질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 자체가 주가에 엄청난 트리거 된 적은 없었다. 이제 애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하면서 계속해서 좋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책을 높이면서 이제 PBR 레벨이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애플과 금융지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기업들은 실적이 조금 안정적이죠. 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네. 기업들인데 주주 환원책을 폈기 때문에 이 반도체와는 또 조금 다를 수 있다. 물론 반도체가 주주 환원을 하면서 바텀이 잡아지는 것들은 맞을 텐데 이게 업사이드를 굉장히 많이 가져갈지는 좀 생각해 보자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센터장님, 네네. 네, 주주 환원 그 삼성전자 규모가 90조에서 110조 그렇게 밴드 좀 제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4시쯤 발표가 될 거다. 아니 블룸버그에서 더 먼저 네. 시간까지 제시하고 아는 게 조금 놀라기도 했는데 소스가 있겠죠. 네네. 어쨌든 네. 그 어제 센터장님께서 네. 어쨌든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한 네. 150조 하이닉스. 정도도 예. 가능하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 네, 그렇죠. 네. 하이닉스가 그 정도면은 네. 삼성도 그거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하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4%, 5% 넘어갈 때 어저께 오르고 오늘 또 4%, 5% 올라와서 네네.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 네. 얼마나 하길래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올라갔을 때는 안 따라간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뭐 실제 오늘 4시에 만약에 발표가 되면 네. 뭐 조금 뒤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만 100조 얘기도 나오고 네네. 뭐 150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네네.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숫자면 시장이 좀 그러게요. 실망을 네, 하고 제가 어떤 설명을 숫자면 드리고 환호할지. 네. 하고 장우진 대표님이 한번 게스트를 해주시겠어요? 어? 한번? 어떤 제가 이렇게 숫자를 드리면 네. 장우진 대표님의 의견을? 장우진 대표님도 의견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아, 네네. 두 분의 토론으로. 아니 토론보다도 네. 그 타방송도 마찬가지인데 네. 숫자를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지금 또 질문하잖아요. 얼마면은 아니 궁금하니까요. 아니, 궁금한데 오. 막상 듣고 싶지 않아. 예, 그게 문제야. 여러분 안 듣고 그래서, 싶으세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뭐, 처리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외국인들은 150조는 어디서 나왔으며 또 하이닉스 네. 80조 얘기도 나오고 200몇 네. 그걸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를 얘기하든 간에 그 숫자가
뭐 블룸버그가 180조 얘기하든 140조 얘기하든 만약에 많이 나오면은 네. 좋은 거죠. 그건 맞죠. 근데 그거보다 낮게 나온다면 그게 무슨 얘기? 낮게 나오면 무조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저께 하이닉스는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1.540. 1차적으로 발표. 네. 네. 근데 얼마를 할 거냐는 것은 걔네들의 액션이에요. 프리 캐시플로우가 내년에 얼마 나올지 모르죠. 아, 나 방송에서 이 프리 캐시플로우를 이렇게 굴렸더니 또 이렇게 젠체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가족들도 그런 것 같아서 뭐로 해드릴까요? FCF로 할까요? 프리 캐시플로우 할 때 잉여 현금으로 할까요? 아니면 괜찮은데. 뭐 어떻게 발음해? 저도 이제 노이로제 걸리겠어. 그래서 짜증나서 제가 더 굴릴게요. 네. 그러면 안 되는 영어지만 어떤 걸로 해야 돼요? Free cash flow 오케이. 제가 더 굴릴게요. 했으니까 아 자유롭게 해주세요. 네. 프리 캐시플로우는 네. 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네. 이거에 대한 그 정의부터 우리가 네.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부터 합시다. 하이닉스가 올해하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얼마 나온다고 보십니까? 거꾸로 그 주주 환원을 100조건 130조 한다고 나중에 발표하면은 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거꾸로 영업이익을 얼마 정도 예상하길래 그렇게 할까요? 라고 추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 어저께 말씀드린 결과자 말씀드리면 그 40조 자사주 그거 포함하지 않고 네. 포함한 더 큽니다. 150조 정도는 하이닉스가 할 여력이 있다라고 내년까지 150조 할 수 있다는 계산을 드린 거예요. 근데 150조까지 할 수 있는데 계산이 되는데 그 근거는 내년에 영업이익이 350조는 나온다는 근거에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150조를 안 하고 100조를 하게 된다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350조가 아니고 영업이익이 더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프리 캐시플로우 할 때 캐펙스에서 뺐는데 투자를 보통 50조, 60조 사는데 엄청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 투자가들이 외국의 투자가들이 어떻게 볼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150조, 200조도 할 수 있다 봤는데 제가 보수적으로 봐서 150조였는데 만약에 100조 나중에 한다 그런 거는 350조가 아니고 영업이익이 올해 260보다 증가하는데 애매하게 증가되거나 아니면 그래 이익은 한 350조 나오는데 투자를 한 5, 60조가 아니고 뭐 한 해 뭐 100조 뭐 뭔가 something 뭐가 있어갖고 한다 하면은 그거를 투자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외국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더 중요해졌어요. 프리 캐시플로우가. 그래서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이 전망이 올해 260조에서 350조 이상 된다는 거는 네. 반도체 가격이 빠지면 안 돼요. 네네. 반도체 가격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반도체 가격이 한 1, 20% 빠지는 거는 네. 올해 대비 내년 영업이익이 안 빠지는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반도체 가격이 1, 20%더 빠지면 영업이익이 빠지고요. 지금 이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 370, 80조는 내년도 반도체 가격이 HBM 때문에 평균 한 15에서 20% 올라간다고 봐서 영업이익이 올해 260조가 아니고 300 후반 400조 하는 거예요. 300, 400조 하니까 이걸 프리캐시 계산하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150조, 200조가 나오는 거고.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이익이 적게 되거나 아니면 뭔가 something new 투자를 한다는 거니까 투자자들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네네네네. 그렇죠. 삼성전 하이닉스가 올해 260조, 내년에 350조, 400조 영업이익 컨센서스예요. 가격은 10% 20% 올라가고 물량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삼성전자는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높죠. 네. 한 100조씩 높거든요. 올해 한 370, 80조. 내년에 삼성전자는 100조가 훨씬 넘어. 한 500 몇십 조 나와. 그러면 당연히 프리 캐시플로우가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적게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당화시키려면은 아마 뭐 이익이 더 찐다든지 그거 좀 이상하다. 아 뭔가 다른 게 할 게 있구나. M&A를 하려고 돈을 200조 100조 빼놨나? 뭐 이런 뭔가 지금 이게 저기 정당화되는 게 나와야 된다. 네. 애널리스트 바보가 아니니까 만약에 100조, 150조 이하라면 저는 그거는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저번에 지난번에 뭐 20만 원 하이닉스 뭐 저기 140만 원 간 게 저는 바텀이라 보는데 그걸로는 안 갈라 봐요. 유가가 100불 되더라도 거기를 가기는 미국이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간다고 보고 바닥은 지나서 5,500원은 안 간다고 보지만은 삼성 하이닉스 때문에 그거하고 어제 오늘 오른 거하고 프리 캐시플로우가 안 맞아갖고 새로운 뉴스 나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150조 정도 프리 캐시 주주 환원 정책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많은 숫자를 부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하면 삼성전자도 그 정도 급은 나오거나 아니면 그거를 안 해도 안 해야 되는 다른
다른 용도의 돈의 쓰임처가 저 컨스트럭티브 건설적인 게 뭐가 있다면 M&A든지 그러면 정당화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넘버가 회자되고 넘버보다 낮다면은 그건 새로운 뉴스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들으시고 대표님 의견 있으세요? 센터장님은 대표님의 의견도 듣고 싶은 네. 근데 센터장님이 네. 예전에 항상 하셨던 거. 디토 뭐 이렇게. 디토. 네. 근데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비슷하게. 뭐 주주 환원이 이제 바닥에 있었다면 네. 주주 환원이 이제 바텀에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건데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을 만들 수 있냐라고 보면 잘 모르겠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측면이라서. 그리고 아까 장중에 한 2시 정도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흐름이 하나 있었어요. 요거 잠깐 이제 차트 네, 보여주시면 같이 볼게요. 화면. 이게 그 장중에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다 매도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받아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최태원이 받았다라고 최태원 회장님이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기타법인 얘기였고 SK하이닉스가 샀다라는 거였는데 이런 재미있는 동향이 나왔을 정도로 지금 시장을 버티고 있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주주 환원으로 인한 매수가 시장을 버텨줬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사고 있는 게 65만 주 정도 되고 있고 총 2,400만 주를 매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가가 기준 주가 대비해서 한 5% 정도 올랐거든요. 그럼 2,400만 주까지는 안 되겠죠. 2,200만 주에서 2,300만 주 이렇게 사이가 될까? 2,300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일간 65만 주를 매수하면서 시장을 버티는 건 오케이인데 그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고 나면 그 마무리가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나면 발표가 아니고 매입까지. 그럼 그것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볼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버티고 있으니까 가자라고 외치면서 끝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을 거다라고 본다면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를 통해서 볼 때도 지금 자사주 이렇게 매입하고 있는데 급등하지는 않네라는 게 보이면 삼성전자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이 생각보다 약하다 그러면 쇼크일 거고 삼성전자 주주 환원이 150조 원 이상으로 잘 나올 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바텀은 좀 만들어질 수 있겠네라고 시장에서 이제 계산을 하겠죠. 삼성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어떤 자사주 매입 소각도 물론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배당 위주로 조금 더 규모를 둘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아무튼 분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 우선주 그렇죠. 배당 때문에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 게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근데 특별 배당을 하겠다고 미리 발표했었어요. 그렇죠. 그 특별 배당 규모가 이제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있고 그 때문에 주가가 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 우선주가 오늘 굉장히 세게 튀더라고요. 한 10% 정도 튀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배당 관련된 오늘 기대감에 또 오른 종목들이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 마감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해 보고 두 분의 얘기도 추가로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오늘 코스피는 0.88%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60포인트 올랐고요. 6,900선 회복, 6,912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6,950선까지도 올라갔던 코스피 일단은 6,900선 안착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온도차가 꽤 크죠. 4.63% 하락이고요. 800선 겨우 지켰습니다. 801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순매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순매수가 오늘은 특징적이었고요. 달러원 환율은 1,380원대 유지. 오늘 큰 폭으로 좀 빠져서 10원 가까이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원화 강세 쪽으로 또 방향을 잡은 건지 1,386원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상승 종목 수는 193개, 하락 종목 수는 683개입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상승 종목 수가 현저히 적고요. 코스닥에서는 지수 자체가 또 크게 빠졌기 때문에 상승 종목 수가 280개 정도, 하락 종목 수 월등히 많죠. 1,370개 정도가 하락 종목 수로 잡히고 있네요. 시총 상위 종목들 대략적인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가 3.8% 상승, 하이닉스 2.3% 상승이고요. 우선주가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아까 배당 기대감 말씀해 주셨는데 8%대 상승이었습니다.
상승이었습니다. 스퀘어는 보합으로 딱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삼성생명 좀 크게 올랐고 삼성물산도 5%대 상승이었습니다. 금융주 KB금융도 상승했고요. 신한지주도 상승. 오늘 금융 쪽도 괜찮은 흐름 보였고요. 지주사 SK도 3%대 상승. 하나금융지주도 4%대 상승이었고 삼성화재 6%대 상승. 삼성그룹주가 오늘은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SK텔레콤도 5.8% 상승이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 볼까요? 현저히 좀 다르죠. 제 화면에 보이는 요 한 화면에는 빨간 불이 한 개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파란불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월등히 많고요. 그 가운데 실리콘2가 그래도 3.7% 상승. 펄어비스 소폭의 상승, 네이처셀 상승, 그 가운데 코미코가 또 27% 급등을 해줬네요. 이렇게 몇몇 개 종목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파란불을 켰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두 분 얘기 또 들어보도록 하죠. 센터장님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뭐 주주환원 빼고는 그렇죠. 얘기할 게 상당히 많지가 않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계속 조금 더 추가해 주실 부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좀 가볼까요?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삼성그룹주가 거의 다 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생명, 물산, 생명도 지금 크게 올랐는데 이게 지분 관계 있는 것들이 이제 그렇죠. 오른 거예요. 네, 그렇죠? 이 관계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냥 거기 부안해동해서 가는 거예요. 부안해동에서 특별배당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특별배당. 네네. 얘기. 배당인 거죠. 배당을 네. 증가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거 자사주 매입해갖고 소각하는 거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률하고 그다음에 특별배당은 완전 특별한 거니까 다음부터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 느낌이 다를 겁니다. 다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프리 캐시플로우에 얼마 정도 하겠다는 그 문구도 중요하고 하이닉스가 50% 이상으로 했잖아요. 네. 미니멈 50%. 네네. 그러니까 49.9면 안 되는 거고 미니멈 50%인데 50.1% 하면 기분 안 좋겠지.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 50% 그런 소리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더 중요하진데 네. 중요한 거는 삼성 계열사는 그게 아니죠. 배당을 주는 게 중요하지. 자사주를 소각하고 해서 우리 지분이 올라가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사주 매입해 소각하면은 그 삼성 그룹들 걔네들 갖고 있는 지분율이 올라가잖아요. 또 그것도 처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아까 그 소각을 많이 못 시킨다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해주지 말아야겠죠. 오늘 주가에 그게 많이 바탕됐다 하면은 배당률과 그 실제 나왔을 때는 그거야말로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오늘은 일단 올리는 거죠. 그래서 기타 법인에서 오늘 보시면 외국인 좀 팔았나 살았나 모르겠는데 사다 왔다 갔다 기관도 안 샀잖아요. 근데 기타 법인에서 산 거는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노리고 단기로 들어가신 금융기관도 있을 것이고 순수하게 자사주 매입도 있을 것이고 섞여 있긴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에 탄 이벤트성 매수가 분명히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는 아니었어도 어저께는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오늘 임박하고 오늘 이 사회를 한다는 게 나오니까 오늘 이벤트성 매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들어간 건 맞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배당이 나와야지 이게 얘네들 지분 갖고 해서 얼마 계산되는 거니까 지금은 알 수는 없죠. 그 우선주라는 거의 이제 특성이 다들 네. 아시겠지만 조금 더 주는 거니까. 의결권은 없고 네네. 배당 면에서는 좀 유리하다. 그렇죠. 그리고 배당 네. 우선주는 항상 좀 네. 디스카운트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선주가 지금 얼마입니까? 삼성전자 우선주가 20만 7천 원이니까 28만 원 대비했을 때 30% 정도인가요? 3823인주 30% 아니냐? 20몇 프로 할인되는 거잖아요. 네. 예전보다 할인이 많이 줄었어요. 사람들이 영특해서 이렇게 벌어지면 안 돼. 많이 줄어났는데 오늘 또 그런 얘기 나오니까 8%. 그 얘기는 뭐냐? 삼성전자가 오늘 본주가 5% 올랐나요? 4% 올랐나요? 넥스트에서는 4%, 지금 4% 정도니까 그럼 차이가 한 5% 있는 거잖아요. 4%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더 플러스 된다고 사람들이 이제 베팅을 한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진짜 그냥 주주 환원 이걸로 다 시장이 움직였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게 투톱은 올랐는데 소부장이 못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간 게 아니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네요. 반도체가 산업이 갔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미국도 반도체가 빠졌어요. 사실은 미국도 메모리가 그냥 버틸라고 노력을 했고 스토리지가 버틸라고 노력했고 미국에서는 하이닉스 ADR만 제대로 올랐어요. 네. 그거는 우리 시장에 영향이 그렇죠. 있었던 거죠. 네, 어제 영향이. 맞아요.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우리의 핵심 코어라고 안 보는 얘네들은 브로드콤하고 경쟁해가지고
해갖고 마켓쉐어를 구글의 TPU를 뺏는다. 그래서 마벨은 어제 10% 오르고 오늘 또 올랐어요. 5%. 이렇게 특이한 종목의 마벨이고 하이닉스 ADR이 눈에 띈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실 만한 게 없었어요. 네. 반도체가 오른 건 아니에요. 금리가 다시 약간 반등하다 보니까 그게 또 반등이 계속할지 또 수그러들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저께 좋았다가 오늘 조금 약간 되니까 당연히 그거만큼의 경계감이 들어간 거라고 봐야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근데 사실은 우리 미국 아침에 방송 우리 그 큐레이터도 하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미국에서 영향이 오늘 있었죠. 그 모더나가 뭐 170% 오르고 20% 토해냈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사실은 170% 오르고 20% 토해낸 거. 그러니까 한국에 관련되는 주식이 뭐 또 어저께 뭐 올라간 것도 있지만 또 오늘도 빠지기도 하고 이게 약한 골이잖아요. 네. 이런 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이쪽에 수급이 가니까 여기 안 그래도 좀 오늘 모더나 얘기까지 나오는 바람에 이쪽에 더 뺀 느낌이 있죠. 예, 그것도 역시 펀더멘털 이슈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코스닥을 더 힘들게 만든 요인이 됐고 소부장은 심플해요. 소부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가고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것이 뭐 투자를 더 한다고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러 같이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개별 종목으로 안 간 종목의 실적이 발표되거나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오늘은 또 딴 얘기지만 심택 같은 거 많이 빠졌는데요. 심택, 잘 네. 가다가 네. 이거는 아마 자금 조달 아마 그거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겁니다. 자금 조달 꽤 큰 금액으로 그것도 장이 좋을 때는 야 그래서 뭐 자금 조달해갖고 뭐 캐펙스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주가 좀 반등을 했거든요. 네. 3천억 주달인데. 네, 얘네 시총 규모로서는 작은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고 그런 분위기까지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보고요. 근데 뭐 저기 조선주하고 변압기도 못지않게 많이 빠졌어요. 네. 심지어 방산도 이걸 뭐로 설명할 것이냐 수급이죠. 네, 수급 말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딱히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쏠림이 좀 있었다. 그죠? 아주 심하게. 아주 심하게. 네. 삼전 닉스 쪽으로 그 키워드는 주주환원이었다. 반도체 업황 때문에 업종 전반이 갔다고는 할 수가 없다. 세런드 뉴스는 많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저기 로봇 같은 경우도 세런드 뉴스가 나오는 거지. 로봇. 유니트리 끝나고 사실은. 그것도 펀더멘틀 정도 드리븐된 게 아니고 이벤트성 주가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성 주가는 그거 끝나면 내려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내가 안 내려가라고 막아도 본인들이 돈이 뭐 50조 있지 않으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우진 대표님 포인트 뭐 보신 그냥 거죠? 재밌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 재밌죠? 중에 이건 뭐냐 여당 비슷하게 코미코 있잖아요. 코미코 네. 크게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주주분들이 약간 화가 날 거예요. 왜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 회사가 액면 분할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액면 분할했는데 액면 분할로 거래 정지가 된 게 7월 29일입니다. 음. 근데 기억나세요? 우리 그때 완전 급락할 때가 7월 말이거든요. 그리고 말일날 네. 맞아요. 상한가 막 가고 그런.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수혜를 못 본 기업이에요. 아. 오늘 거래 재개되면서 올라가는 거라서 네. 네, 어떻게 보면 주주분들은 진짜 답답한 기업이었죠. 네, 네. 내려갈 땐 다 뚫어맞고 차라리 내려갈 때 정리됐으면 괜찮은데 내려갈 땐 다 뚫어맞고 올라갈 때 못 올라갔으니까 오늘 상한가 못 찍었는데 이렇게 올라간 것도 약간 아쉬울 겁니다. 그렇군요. 코미코 말씀해 주신 김에 이슈 있는 거 하나 더 짚어볼까요? 네. 카카오 얘기 좀 해주세요. 카카오. 카카오가 조직 발표했다 그거 말고 뭐. 그렇죠. 인적 분할했죠. 네, 카카오톡 분할하기로 했고요. 뭐 메신저에서 이제 AI 컴퍼니로 간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새로운 회사로 떼어내는 인적 분할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AI라는 법인으로 신설을 하고 나머지 사업 부분은 카카오 X라는 법인으로 존속한다.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카카오는 지금 거의 7%? 빠졌죠. 네, 이렇게 급락하면서 반응을 이제 해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이슈일까요? 카카오는 사실은 많이 쪼갰잖아요. 많이 빠졌죠. 네, 네. 많이 쪼갰고 그것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도 좀 원성도 있었고 근데 또 그랬죠. 인적 분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에 대해서 좀 더 그냥 설명을 해보면 조금 쉽게 설명해 네, 주세요. 이 용어가 저도 대체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좀 궁금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인적 분할이 스핀오프거든요. 그러니까 스핀오프 하면은 그냥 이해가 쉽잖아요. 회사를 그냥 쪼갠다라는 건데 그게 일본식 한자더라고요. 보니까 인적 분할이면 네. 사람이 쪼개진 회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는 동일한 건데 주주가 이 두 개 회사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인적 분할,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물적 분할의 물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쪼개진 회사를 기업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기업이 갖고 있다는 말은 뭐다? 100% 자회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물적 분할. 그래서 인적 물적이라고 했을 때 인과 물이라고 하는 건 사람, 주주와 그다음에 회사가 갖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인적 분할이니까 주주가 쪼개진 회사를 동시에 갖고 있는 회사. 그 회사 그냥 쪼개진다, 스피노프 된 거고요. 카카오 X라고 하는 지주사랑 카카오 AI라고 하는 회사가 나눠진 건데, 카카오 X는 한 64%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산에. 그다음에 카카오 AI가 36%. 카카오 AI가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톡 관련된 플랫폼 사업을 전부 다 가져가기로 했고, 근데 궁극적으로 이걸 왜 하냐라고 봤을 때 카카오 AI를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이거를 다른 곳에 상장하고 싶어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국내에 바로 상장될 텐데 그 상장이 바로 된다고 하면 해외 상장은 아니고 다른 지분 투자를, 외부 투자를 받기 위한 것 같다. 이게 내부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외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지주사 전환하면서 카카오엑스와 카카오 AI를 분할하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일단 시장에서는 이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죠. 근데 과거에 1 더하기 1이 아닌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합쳐져 있는데 이게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어라고 하면 분할이 되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경우도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럴 거냐라고 보면 제가 볼 땐 조금 애매한 거죠. 카카오 X라고 하는 그 분할 대상 회사는 지금 회사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페이증권이라고 하는 테크핀 관련된 기업들이나 컨텐츠 기업들, 카카오엔터, SM엔터, 카카오피코마 같은 컨텐츠,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있는데, 이게 카카오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주사잖아요, 지주사. 카카오 X의 비즈니스는. 그리고 카카오 AI를 떼는 건데, 이렇게 떼는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나눠줬던 비즈니스 가치가 올라가면서 카카오가 더 올라갈 거냐 보면 그러지 않다. 오히려 주주들이 바라본 건 야, 이것도 쪼개기 상장이잖아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5번의 물적 분할을 카카오는 했죠. 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페이, 100% 자회로 둔 다음에 다시 네. 상장하는 그런 그림을 갔죠. 페이, 모빌리티, 커머스, 엔터프라이즈, 헬스케어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근데 이번에 카카오 AI를 또 분할했고 지금 인적 분할이 됐지만 네. 아마도 카카오 AI를 카카오 X의 자회사로 넣겠죠. 지분 이제 구조 재편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카카오 X의 가치는 별로 없었고 카카오 AI는 올라가는, 보면 상장 직후에 아마 카카오 X 뚝 떨어지면서 카카오 A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갈 겁니다. 근데 네. 카카오 측에서는 카카오 X 지주사 전환 계획은 전혀 없다. 또 이렇게 밝히기는 했더라고요. 지주사로 바꿀 계획은 전혀 없다. 근데 뭐 이미 지주사인데요, 뭐. 이미 다른 회사 지주사고 수합은 지금 당장 없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인적 분할을 하면서까지 가는 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럼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서 카카오 AI를 좀 키우고 싶어하는, 밸류 높이고 싶어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 AI 비즈니스를 좀 키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보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AI 비즈니스니까 카카오 AI라고 붙여서 AI를 정말 띄울 수 있을 건가를 보면, 카카오에서 강조했던 건 제가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카카오에서 강조했던 건 카카오톡과 AI 광고, 커머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 5천만 명이 쓰는 메신저니까 여기 AI를 엮으면 우리는 굉장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해본 거죠. 만약에 지금도 카카오톡에 AI 챗GPT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있어요. 네. 근데 써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잘 안 써집니다. 안 쓰지. 메신저를 하러 들어갔다가 굳이 메신저에서 대화를 하지 않아요. GPT를 따로 그렇죠. 쓰죠. 만약에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우리는 버튼을 2번 눌러야 됩니다. 근데 GPT를 들어가면 저 버튼을 1번 누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카카오 AI가 AI를 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바로 AI가 뜨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도 AI가 바로 뜨는데, 카카오에 들어가서 굳이 내가 AI로 왜 물어봐야 되지라고 하는. 그게 회사 입장에서 지금 되게 고민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물음이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카카오톡에 도전해서 SNS 출시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 그거 얼마 안 된 일이잖아요.
그 바꾼 거 10년 넘었죠, 10년. 언제? 예전에 네. 그 카카오톡이 처음 등장했을 때 네네. 다음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네. 우리도 톡한다라고 톡 비즈니스 내놨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꽤 올라갔어요. 유저도 꽤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카카오에 밀렸거든요. 신규 플랫폼에 아예 밀린 거예요. 그거는 뭐였냐면 기존의 인터넷과 이 SNS의 성격이 다르다는 걸 보여줬던 거죠. 그럼 반대로 지금 얘기했을 때도 이 SNS라고 하는 것에 AI를 엮는 것과 AI 비즈니스의 독자성을 봤을 때 이 카카오톡에 AI를 엮는 게 과연 경쟁력이 있을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AI로 엮으려면. 이게 뭐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는 나름의 의도가 있을 있겠죠. 거고 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 하루의 주가로 보면은 시장은 좀 그렇죠. 네. 설득력 없다. 그렇죠. 누구 설득력 얘기하는 거. 없고 좀 네. 실망이고 걱정된다. 그렇죠. 뭐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네카오로 많이 엮으니까 네이버는 올랐거든요. 네이버는 지금 관계없죠. 코인. 그 코인도 네. 있고 카카오가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게 그 상승 반전에서 1% 오른 시점이 이제 오후 들어서라서 영향이 있는 건가? 네이버의 매력도가 조금 더 반사적으로 보이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어요. 센터장님 의견 있으세요? 그건 관계 없을 것 같은데. 관계는 관계 없다. 없고 그냥 네이버는 데이터 센터 그 우리 네오클라우드처럼 SK텔레콤 마찬가지고 우리 네비우스라든지 그런 식으로 코어 부분을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3년기, 5년기. 그거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평가를 언제 사람들이 실제 진행되는 거 보면서 아 이때 오케이 이렇게 해주냐에 따라서 돼 있기 때문에 하방은 받침이 돼 있다고 봐요. 하방. 네. 뭐 특별히 뭐 액션도 없고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하는 거니까 오늘 뭐 1% 2% 올라가건 뭐 안 올라가건 별 관계없다.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네. 코인 네, 그게 오히려 네. 이슈가 됐겠죠. 예, 예. 네.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그나마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두나무 네. 그 얘기로 그러면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 네. 아 이거 잠깐만 이거만 얘기 좋아요. 한번 해보면 네네. 카카오가 이번에 네. 그 동일하게 이제 분할을 하면서 비판을 약간 의식했을 수도 있죠. 주주 환원 늘린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FCF의 20에서 25%, 35%를 별도로 내고 주고 성장이 가속화되면 FCF의 40%까지 환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오늘 같이 발표된 발표했어요. 거. 근데 주가 못 가죠. 주주 환원이 진짜로 기업의 가치에 무조건적인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면 이것도 플러스가 나야 되는 거죠. 그게 발표될 때 이젠 40~50%가 머스트예요. 그쵸. 네. 뭐 50% 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머스트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키옥시아가 8월 초에 했던 거라든지 8월 달에 뭐 코리븐가 네비우스인가 거기서도 뭐 비슷하게 뭘 할 때 보면은 주가가 그것 때문에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받침이 돼서 한 3% 5% 버텼지. 그것 때문에 20% 30%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런 거 할 때가 장이 뭐 그 주식 뭐지 그 펀더멘털이 너무 좋을 때 그렇게 하자. 네. 안 하죠. 펀더멘털이 나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받쳐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아. 그리고 하이닉스가 그저께 많이 올랐던 거는 맞아요. 40조라는 금액이 하고 아까 더 한다 그랬잖아요. 더 한다는 거 있잖아요. 100조를 더 할지 얼마 더 할지 그것도 또 자사주들로 또 매입해서 또 소각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단순히 100조만 가지고 100조가 전부 다만 자사주 소각하면은 100조면 어떻게 되죠? 얘는 시가총액이 1200조 1200조니까 8%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오른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하고 약간 덜 오른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충분히 가치가 있었고 삼성전자가 어저께 오늘 오르고 요 장 끝나고 나서 만약에 10%더 오르려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200조 이상이 나와야 돼. 왜냐하면은 200조 나오고 반은 자사주 소각. 그러면 얘네가 시가총액 1,600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6%가 되고 그 플러스 되는 반이 새롭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갖다 붙여야지 한 15% 오르는 게 되는 거고 이미 12% 올랐으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한 5% 더 오르는 거죠. 만약에 그거 끝나고 나서 10% 더 오른다?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200조를 훨씬 넘거나 아니 특별 배당을 진짜 어마무시하게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좋을 때 이런 거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안 좋을 때 내려가는 걸 희석하면서 받쳐주면서 이거 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2배 ETF가 없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분위기로 지금 몰아가는 것 같은데 댓글에서도 그러고 글쎄요 그런 식의 기대를 하는 게 옳은 건지 저는 아주 속편하게는 한 200조에서 100조 자사주 소각 이 정도 나오면 제가 인정할게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오버시팅 할 수 있다라고 그거만 가지고
그러면 인정. 네. 그러면 뭐 저기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데 그럼 삼성전기 가겠어요? 다른 거 가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더 쏠릴 수 있겠죠. 예, 그런 가능성까지를 열어놓는 거는 타당하지만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넘버 정도 가지고는 뭐 계속 가기는 그거 용도로만 가는 건 쉬운 게 아니죠. 네. 4시까지 지금 다 왔어요. 40초 남았네요. 저도 확인을 좀 해보겠지만 제가 얘기하면서 좀 놓칠 수도 있으니까 듬직한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계시잖아요. 혹시 나오면 알려주세요. 그럼 같이 또 공시 혹시나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이사회를 시작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4시 시작이에요. 발표예요. 하는 거야. 시작. 4시에 하는. 그러면은 네. 좀 저희 여의도 인사이트나 아니면 그쵸. 그 후에 발표가 될 수 4시에 반쪽을 있겠네요. 할 수가 없죠. 보통 한 몇 분 정도 해요? 그것까지 한 오래 하나? 우리가 너무 조급해졌어. 그게 무슨 대세야? 어차피 그냥. 시간은 6시 전에 아 하면 돼. 그냥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안 우리라도 그러실 그렇게 것 같은데. 네. 에? 되게 느긋하실 것 같은데 또. 아 저요. 관계 없어요. 이미 게임 끝났는데 뭐. 그러니까 네. 근데 해볼까요? 만약에 이게 좋게 나왔어. 150조에 뭐 70조 정도 소각한다. 예를 들어서 150조 하고 70조 소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어떻게 만족스럽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더 사고 싶죠. 그럼 내일이 아니구나. 내일 월요일 날. 네. 코스닥은 어떻게 될까요? 더 밀리겠죠 이렇게 되면. 코스닥은 오늘 너무 그러니까 쏠렸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오케이. 그걸 바라시는 건 제가 그쵸, 공감하고 이해하죠. 많이 빠졌으니까. 어. 그럼 코스닥을 하나도 안 갖고 계시는 게 아니고 갖고 계신 분은 어떡할 거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정하면서도 코스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150조 70 나온다 했으면 코스닥을 다 버렸어야지 맞지. 솔직히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게 여파가 오늘 끝나고 또 있다면서요. 근데 코스닥을 자기 포트에 한 20-30% 갖고 있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안고 주말에 편히 잡니까? 만약 삼성 하이닉스를 그런 식으로 베팅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을 똑같이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게 나오는 거를 바라지만 삼성전자 좋게 나오면 하이닉스도 좋아.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150조 하고 70조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자신이 있구나. 반도체 시장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 하이닉스가 향후 5년 동안에 한 1,000조 투자한대요. 댓글에 보니까. 그 댓글은 5년 동안 1,000조면 1년에 200억조예요. 5년 동안 1,000조 투자할 것 같은데 그 여기 뭐 저기 여러 군데 다 전 세계 다 네. 서쪽, 동쪽 다 앞에서 다 달라는 거 다 해준다 이거지. 그렇게 하니까 돈이 없어서 무슨 하이닉스가 무슨 주주 환원을 하겠냐라고 비꼬는 듯한 댓글이었어요. 제가 뭐라 하냐면 1,000조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꾸로 1,000조는 아니더라도 한 500조 정도 투자한다. 1년에 뭐 그거 한다면 만약 그렇게 하고도 프리캐시flow 남아서 해준다 그러면 그럼 시장을 엄청 좋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의도적으로나 아니면 비의도적으로 나오면 그건 시장에서 좋아할 거예요. 근데 시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말도 안 되는 숫자 갖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0조, 200조 얼마 소각 딱 여기 내에서 움직일 거예요. 네. 그거 보면 더 올라가도 한 5%고 혹시라도 셀온드 나오더라도 7% 올라가다가 다시 빠지고 요 정도가 움직이면 된다고 봐야 돼. 요 안에서 돌면은 네. 그래야지 그 정도로 마무리되고 다시 원복을 시작해야지 코스닥도 좀 숨통이 트이지. 만약 이렇게 확 올라가면은 만약에 흥분해서 만약에 두배 ETF 하이닉 삼성전자 가갖고 막 올라가고 다른 시 아무것도 안 샀잖아요. 약간 비스무리하게 한 며칠이라도 더 가면은 코스닥 곡소리가 아니고 진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오면서도 야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피할 것 같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 그쵸. 라는 생각을 동시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코스닥에서 개인은 샀거든요. 개인이요. 개인은 사진 거죠. 코스닥에서 사진 거 아닌가? 사진 거죠. 네. 이건 외국인이 기관이 팔면서 사진 거죠. 팔아서 사진 거다. 네. 밑에 대놓고 있었는데 이게 들어왔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 팔았어 외국인 기관은. 네. 근데 이 정도의 격차는 진짜 그러니까 오늘은 물론 논리가 있죠. 주주 환원 정말 그쪽으로 다 쏠렸다. 근데 진짜 쏠림이 좀 심했다. 오랜만에 그렇죠? 근데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수의 이슈에 집중된 거죠. 네, 그게 한 6월에도 경험했던 그런 것처럼. 이것도 유동성으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올라갔던 뭐 내려갔던 업종과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그쪽을 설명해 주셔도 되고 오랜만에 저 가상화폐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우리 돈으로 비트코인이 1억이 넘은 거죠. 돌파를 1억 넘었나요? 제가 우리 한 돈으로 거죠? 확인하는 계속 달러만 봐가지고. 넘은 네. 것 같다. 네. 전 넘었다고 확인을 했는데 한동안 얘기 그러네요. 안 했잖아요. 1억 그죠? 넘었네요. 네. 굉장히 안 좋았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좀 갔는데 이런 부분은 비트코인이 갔다 지금 클래리티 법안 요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클래리티 법안보다도 더 큰 건 사실은 네. 전략자산 편입하겠다. 전략 네, 자산으로. 그게 훨씬 큽니다. 오. 네, 원래도 코인신에서 원래 크게 기대했던 건 야 트럼프 들어오면 이제 코인 살 거야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전에 보니까 우리 전략자산 편입했다라고 딱 결론 줬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자산, 그다음에 외국에서 이제 뜯어낸 베네수엘라에서 받은 거 그렇게 해서 갖고 있는데 사진 않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코인에서 실망을 하고 많이 던지고 비트코인 막 급락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빨리 통과시켜라. 상원 압박을 하고 빨리 통과시켜라. 지금 9월에 이제 표결이 들어갈 텐데 올해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코인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전에는 네.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니어스 액트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그 실무 마련하고 그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빨리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세 단계가 굉장히 빌드업이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 단계를 통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금 우리 돈 없다. 그 재무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빨리 뭔가 필요한데 지금 리서비스 했잖아요. 우리가 그 바이백 해가지고 어떻게 채권 금리 잡겠다라고 맞아요. 얘기했고 그 과정 속에서 장기채는 사주는데 단기채는 발행을 해야 되고 네. 그럼 단기채를 발행할 주체가 필요한데 단기채를 받아줄 걸 딱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아 그렇게 그렇죠. 연결이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어떻게든 활성화시켜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채권의 수요가 생기고 채권의 수요가 생기면 채권의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되니까 연준도 좀 더 안정적으로 뭔가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 코인 쪽을 부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로 유동성이 풍부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인이 이렇게 급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진짜 여의도 인사이트에서 장우준 대표님하고 이야기했던 그 장기채가 하루 안정되고 진짜 하루 만에 이렇게 다시 뛰었잖아요. 얘기해 주셨던 거 거의 그대로 됐어요. 네, 이게 그렇죠, 거의 뭐 조삼모사 우리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미국에서도 엄청 좀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미봉책이다. 지금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가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 전혀 없다. 없죠. 이러면서 다시 올라갔던 것 같은데 센터장님 이 네. 이슈는 좀 오래 갈까요? 계속 가죠. 장기 금리가 제가 말씀드린 네. 어저께도 이게 9월 4일부터 11월 4일이잖아요. 선거까지 버텨보자는 거잖아요. 11월까지.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클래리티 법안이고 뭐고 해서 채권을 단기채로 이렇게 사주는 매수 세력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 버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봉책일 수 있고 임시 방편적인 비난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의지는 있다. 안 나오면은 망가질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는 건 다 당연해요. 나오는 건 당연하고 장이 반응이 당하고 임시 방편이라는 건 이제 반대방이 나오니까 주가가 아니고 이런 것이 대꼬받거나 일본은 뭐냐면 울퉁불퉁하다는 얘기야. 한 번에 못 가고. 그때 이게 엄청 궁금했어요, 저도. 아 저는 그게 이 사투리 같은 용어를 건 줄 알았어요. 일부러 옵니다. 이 용어를 좀 자주 쓰시거든요. 근데 여쭤보기가 좀 그런 아니, 거예요. 대꼬박꼬가 뭐예요? 범피 막 로우드 영어는 범피 로우드야. 가는데 이게 울퉁불퉁하고 아. 왔다 갔다 요철도 있고 이렇게 쉽지 않은. 그게 어떤 뜻이라고요, 실제로? 그 울퉁불퉁. 울퉁불퉁. 매끄럽게 스트레이트 업 되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임시방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안 나왔으면 장은 크래시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중간 선거 앞두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클래리티 법안들 이런 것도 다 연관성이 있어 하는 거고 20억 불, 40억 불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게 회사채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AI 투자한다는 애들한테 그럼 회사채 발행 안 하게 할 수 없잖아요. 도와줄지 못할 만큼 도와주게 되니까 엔비디아 끌어갖고 니네들이 해서 나가봐 수요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걔네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럼 국채를 덜 발행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근데 뭐 기준금리 바로 내릴 수는 없고 이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꼼수는 비슷한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식시장에 이렇게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면이 다 있는 거죠. 그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기 발표하기로 한 거 저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아까 그런 액션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게 다 일어나서 그저께인가 어저께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제 뭐 만사 해결됐으면 계속 스트레이트 업 되겠지. 근데 그런 일은 쉽지 않지. 근데 저는 그것을 처리할 수도 없고 그것이 잘 막혀서 다시 4.75 이렇게 되더라도 또 다른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으니까 뭐 1조 달러가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딱 느끼면은 선거 끝나고 나서 만약 민주당의 하원을 잡고 법안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잡고 공화당이 진다고 그냥 가정을 하면 11월 초면은 아마 10월 달 중반부터 사람들이 초반부터는 그 생각을 할 걸. 근데 다시 리스크에 대한 할 거면 이게 잘 돼서 금리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고 10월 중순 되면은 11월 달에 선거 이후에 또 어떤 액션이 별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지금 8월 중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그런 액션이 나온 것은 저기 간몸의 단비 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근데 간몸의 단비 했다고 해갖고 모든 게 해결되고 된 게 아니는 건 또 다른 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양면을 다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확실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실적이 확실한 주식, 주주환원 확실한 주식. 그럼 안 그런 주식은 안 사고 안 그래도 현금도 저기 뭐 예탁금도 40% 줄었는데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더 쏠리는 게 2배 ETF를 쏠리는 게 아니고 제한된 자원 가지고 어차피 불투명한 미래 1, 2개월, 2, 3개월이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스몰캡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불안한 거죠. 뭐 라지캡도 변압기 저기 조선주 못 가는 거 보세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 스몰캡까지 그 내에서도 스몰캡까지 갈 수 있냐 이거지. 카카오 특별히 나쁜 행동을 한 게 아니라고 아까 뭐 저기 자사주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의도나 이런 것이 해석을 이상하게 할 여지가 있으면은 안 가는 거지. 뭐 SK고 뭐 다른 게 있는데 왜 거기까지 손을 갑니까? 그러면 예전 같으면 2, 3% 빠질게 여기는 5, 6% 빠지고 다른 쪽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는 아주 다이내믹하게 지금도 2배 ETF가 잠시 소강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저기 영역에서 비스무리한 게 또 나타나고 있는 거. 이 좋게 볼 건 아닌데 이게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1분이거든요. 저희 10분 되면은 대표님 선물 요정이 오셔가지고 선물을 네. 아시죠? 네. 선물을 봐주시는데 오늘은 그 요정님이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네 어떻게 범송 요정님 한번 돼보실래요 오늘? 선물 범송 요정님. 근데 수요일에 이제 출장 가시기 전에 네. 자기가 본인 출장 가시면 지수가 오른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징크스 있다고. 공교롭게 좀 어제 코스피가 올랐죠. 어제 오르고 오늘 올랐죠. 코스피는. 이거 어떻게 해야 자사주 네? 주주환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자리를 비우면 좋다. 이 자리를 차지할까요? 네. 오비락이 끝내자. 우리 이건희 대표님 또 네, 서운하시게 네. 잘 오셔야 되는데 조금만 더 계시라 그럴까요? 주가만 오르면 한 일주일 계시라 그래. 근데 선물이 아까 선물 좀 봐주세요. 순매수가 한 네. 9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장 마감하고 직후에 한 7천억, 8천억 정도를 확인했어요. 근데 3천억까지 이제 순매수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어제 매도한 화면 거,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어제 매도한 게 1조 8천억이었고, 네. 그다음에 오늘 순매수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다가 지금 3천억대로 줄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엄청 베팅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어제 그 주주환원 나오면서 코스피 이제 반도체 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뭐 쇼커버 느낌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이 순매수를 지나치게 확인을 하고 우리 시장이 또 갈 거다라고
여기서 베팅하기는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 자사주 이슈가 물론 삼성전자 발표하는 게 어느 정도 규모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올라간다 가지라고 외치기에는 최근의 강세가 또 좀 컸거든요. 8월 10일부터 물론 이틀 잠깐 조정 나왔지만 8월 10일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눌릴 수도 있다. 근데 기억나세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얘기 드리면서 ADR 계속 강조했고 네. 이제 코스닥 순환매 나올 자리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코스닥에서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이제 수평 이동하되 그 대형주 쪽도 비중을 약간 줄인 상태에서 수평 해두시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수평 이동했다면 그러면 수익을 좀 보존할 수 있었겠죠. 코스닥 지금 조정 많이 나왔거든요. 코스닥이 8월 7일에 종가가 798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86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801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기 때문에 만약에 수평 이동을 했다면 조금 더 괜찮은 건데 이거보다 더 밀릴 수도 있죠. 지금 코스닥이 지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는 상황이니까 전체 유동성이 조금 이탈하고 있고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전향적으로 지금 전쟁이 확 풀릴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경제적 압박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카드가 굉장히 많이 소진됐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 대이란 정책이 빠르게 회복되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 갑자기 연준이 전향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해도 되지 않나. 이 수급을 보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제 수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바이오도 한번 봐주시면 업종으로 보면 좋겠는데 네. 이것도 하루 만에 그렇죠? 모더나 네. 이슈 아까 뭐 센터장님도 짚어주셨지만 170% 네. 오르고 20% 조정받고 모더나는 네, 조정이라 보여야 되나? 많이 올라서 프라핏 그러니까 해킹했다. 뭐 그럴만하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는 이게 좀 타격이 크니까 코스닥에도 좀 큰 영향이 있었고요. 요 제약바이오 쪽은 좀 어떻게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거는 모더나는 이거 볼까요? 아니 170% 오르고 23% 빠진 거는 그냥 약간의 일부 되돌림이죠. 그리고 이것이 유의미한 데이터를 봤다 그랬지 데이터를 공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서요. 이게 어저께도 말씀하셨는데 네네, 보도. 본인이 얘기하시면서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스팟라이트 안 할 뿐이지 유의미한 결과를 나왔다 그랬는데 그 데이터 여러 가지 발표하는 식으로 한 건 아니고 학회에서 하겠다 그랬대요. 그쵸. 학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좀 이따가 하는 거잖아요. 네. 생각해 보니까 얘네가 이제 백신 하는 거니까 예방하는 회사잖아요. 예전에 2020년에. 근데 이게 치료제를 하는데 치료제가 다 돼서 뭐 저기 이제 출판이래 이렇게 나올 것처럼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면 이게 주가 레벨이 이렇게 뭐 2배, 3배 하루에 올라가는 게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니까 생각해 보니까 좀 그건 지켜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그리고 마침 똑같은 얘기입니다. 금리 거시기 이렇게 나오면은 약간 프라핏 테킹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어저께 관련이 별로 없는데 관련 져가지고 과거에 습관적으로 올라간 주식들은 당연히 맞아야죠. 당연히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아무 생각 없이 사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어저께 기분 좋은데 거기도 방송에서 나쁘게 얘기해서 없지. 근데 그렇게 구분돼서 하면 안 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라든가 알테오전은 그래도 생각이 나는 게 있죠. 머크하고 있는데 안 그런 소문 많잖아요. 좀 관련성 없는데 그렇죠. 따라갔던. 굳이 얘기 안 하고 그런 거는 본인의 책임인 거죠. 근데 오늘은 아까 오늘 한국이 더 컸던 거는 삼성하이닉스 포함해서 이쪽으로 확 가니까 네. 수급이 확 딸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도 그 아마 오전보다는 오후에 조금 반등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살짝. 오전에는 너무 겁이 나갖고 확 삼성전자 그 가장 만만한 게 뭐야? 코스닥에서 그 저기 소부장 빼기는 그 너무 개판됐고 그럼 뭐 2차 전지 그것도 바닥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야? 그럼 바이오에서 빼야 되는 거지. 어제 쓸데없이 올라간 거 뭐야? 이거 치고 저거 치고 아침에 훅 뺐다가 오후에 약간 한 10% 빼고 한 2% 올리고 뭐 이런 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 이해 아무것도 안 해. 뭐 새롭게 나온 것도 있네. 알테오전은 그 저기 특허 유리 뭡니까? 그 2%인가 5%인가 그거 해결되기 그렇죠. 전까지는 유라티 해결 전까지는 완벽하게 옛날 주가로 가긴 쉽지 않아요. 근데 바닥에서 너무나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네. 우리 기술적으로 그 이 대표 얘기할 때 하셨지만 30만 원 했는데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드 팩트. 네. 팩트를 가는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니까 어저께 이걸로 많이 올라갔으면 일정 부분은 토해내고 가는 게 맞는데 만약에 더 토해냈다 그러면은 그거는 대한민국의 유동성이 이쪽으로 몰려서 그런 거다라고 뭐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듣고 저희 또 할 일이 있어서 광고 잠깐 하고 시장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 캡슐을 가지고 왔는데요. 올리브 캡슐 48포입니다. 최초 4만 원대 구성입니다. 요거 연예인 픽이라고 하는데 한 포에 3개의 캡슐이 들어있어서 총 144개의 캡슐이고 냉압착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1+1 최초고요. 49,800원 구성이고 26% 할인된 가격이네요. 지중해 4개국 엑스트라 버진인데요. 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한 박스. 어이고 연예인분들, 너무 예쁜 분들이 나오시고 저렇게 네. 저런 걸 드셔서 예쁘신가요? 네. 안 먹어도 예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옆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어요. 올리브.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포가 들어 있거든요. 네, 올리브 3개 이렇게 포가 들어 있고요. 요거를 이제 딱 아주 간편하게 찢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3알이 들어 있어요. 캡슐. 네. 캡슐이 3알이 이렇게 네, 3알.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3알이 올리브처럼 네, 생겼. 올리브처럼 생긴 3알에 캡슐이 올리브가 들어 생긴 게 있어요. 따로 있어요? 네, 이렇게. 그렇게 생긴 게 올리브예요? 네. 네. 올리브4 올리브 캡슐 상위 버전이고요. 요즘 올리브 하면은 또 올리바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지중해 4개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장점만 담아서 프리미엄으로 블렌딩을 또 했다고 합니다. 요거 윤하정 배우, 성유리 배우, 윤보미 아이돌 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연예인 픽이라고 하는데 냉압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의사, 한의사, 약사가 설계한 고함량 폴리페놀이 들어있고요. 피부 노화, 항산화, 혈관 건강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 올리브 오일을 저는 실제로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이제 음식 먹을 때 어울리게 어디에 이렇게 뿌려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음식 어울리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진짜 딱 이렇게 캡슐을 먹으면 되니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네. 드네요, 진짜로. 네. 견과류 같은 매일매일 조금씩 그러니까요. 먹듯이 이런 거. 견과류 먹듯이 이렇게 요것도 네. 자, 여러분 자기 관리도 필요하고 건강 관리도 필요하고 올리브 캡슐 48포 최초 4만 원대 구성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거 아까 댓글 창에 요거 텀블러인가요? 참 예쁘네요 하시는 분들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네스카페 지니오 S 최초 6만 원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핫딜가 67,800원이고요. 그러니까 요걸 드리는 건 아니고 요거는 사은품이에요. 사은품. 네, 실제로 뭘 드리는 거냐면 우리 또 대표님께서 도와주시네요. 네. 귀엽게 생겼네. 네, 네스카페 그러니까 커피를 추출해서 드실 수 있는 네스카페 지니오 S 최초 6만 원대 구성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밑에 지금 자막 때문에 보이실까요? 아이고, 꽤 무겁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좀 귀엽지 않아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67,800원이고요. 요게 지금 5만 원 상당의 사은품이 나가는데 돌체 시그니처 텀블러, 헤이즐넛 마키아토 24캡슐 그리고 네스카페 본사에서 12개월 무상 보증까지 해드리고요. 어디든 쏙 슬림 모던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가 완성된다. 요게 좀 이제 작아요. 여기 딱 보셔도 아담하죠. 그래서 인테리어가 좀 많은 자리 차지하지 않고 귀엽게 완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카페인부터 핫초코까지 온 가족 취향 저격 완료. 고압력 추출로 즐기는 풍부한 크레마, 진한 원두향도 즐기실 수 있고요. 세척 알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위생 걱정 없이 늘 깨끗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텀블러하고 헤이즐넛 마키아토 24캡슐까지 드립니다. 5만 원 상당의 사은품 드려요. 요거 예쁘다고 하셨는데 요거 사시면 같이 갑니다. 네.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커피를 못 마시는데 아 진짜요? 네, 커피 오. 울렁증이 있어요. 카페인 울렁증. 아, 막 심장이 빨리 네네. 뛰는 그러시구나. 분들. 맞아요. 오. 술, 담배 아무것도 못합니다. 술, 담배, 술, 커피. 담배, 커피도 못해 몸이 안 못 받아져가지고.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커피는 오. 오래 사시겠어. 어릴 때 먹을 때 그러니까. 맛있었는데. 어렸을 때 먹어도 맛있고. 네. 3대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네.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카페인이 잘 안 받는다. 우리 센터장님은? 저도 커피는 안 마시고 아 여기는 우리 술은 좀 마시는데 네. 술은 좀 마시는데 커피는 뭐 1년에 한 그럴 넉 수 잔 있어요. 어. 네, 그럴 수. 와이프가 마셔보라고 자꾸 하면 어. 한 번 정도 음. 분기에 한 번 마십니다. 우리 또 다 건강하게 사시는 이렇게. 근데 안 받아서 안 되는 거. 저희 아내는 건강한 커피를 참 좋아해요. 건강한 생활하시는 분들. 근데 진짜 싸네요. 싸네. 그러니까요, 싸. 그렇죠. 그 정도. 저렴해요. 저렴한데 요게 브랜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스카페, 그렇죠? 네. 요거 이제 집에서 저는 가끔 내리는데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퍼지는 향, 그렇죠? 향은 즐기실 수 있잖아요. 아, 향은 못 좋아합니다. 드셔도. 헤이즐넛 그러니까요. 향 같은 거 굉장히 그러니까요. 네. 자, 맞아요. 지금 댓글창에도 커피 그 추출 광고하고 있는데 두 분 다 못 드신다고. 네. 재밌는 상황을 또 아니, 재밌어요. 못 들어도 이제 선물할 수 있지. 그럼요. 커피 좋아하시는 선물하실 거 수 있죠. 아니니까. 네. 자, 속보가 떴는데 삼성 SDI, SDI.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4조 4천억 원 4조 4천억 원어치 매각 요 이슈가 또 떴네요. 요거 보시고 우리 대표님께서 체크 지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이슈예요? 그리고 주가 변동이 좀 있나요? 이거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겁니다. 지분을 팔아가지고 이 삼성 네. SDI가 얼마 전에 뭐 GM하고 같은 합작법인 자기네가 지분 다 인수해가지고 전기차보다는 ESS 중심으로 그 팹을 컨버전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삼성 SDI가 네. GM하고 파기하면서 그러면 새롭게 받은 그 팹을 컨버전하는데 돈이 들어요. 캐펙스도 들는데 돈이 어디서 나느냐 그 얘기 나왔을 때 에너지 리포트 보시면 이 지분 팔아갖고 충분하다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아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요거 좀 나왔던 얘기군요. 잘 모르지 사람도 잘 모르지만 SDI가 네. GM 그 팹 네. 이렇게 바꿀 때 출처 자금이 어디서 나느냐? 디스플레이 자금 팔면 돼. 주식 팔면 돼. 이런 얘기 했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조금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삼성 SDI가 이제 보유 중인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가운데 일부를 삼성 디스플레이 양도하기로 했다. 뭐 이런 공시가 지금 난 거고요. 그래서 삼성 SDI의 디스플레이 지분율은 15.2에서 10.2로 낮아지고 이번 주식 양도를 통해 확보하는 자금은 이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을 긍정적입니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확인을 해가지고 네. 그럼 ESS 중심으로 투자하는데 돈 자금 확보됐네 이렇게 네. 하니까 나쁜 거 아니죠. 주가가 6% 오르네요. 네 지금 오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긍정적이다. 근데 굉장히 간단한 산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OLED 비즈니스랑 지금 2차전지 비즈니스를 봤을 때 특히나 ESS와 전고체를 당연히 엮여 있는 2차전지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OLED보다는 이게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2차전지로 전환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근데 맞긴 누구한테 한 것 파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나오네요. 누가 사가는 거지? 갑자기 그 공부하네. 중국에 팔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럴 수 있겠네.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누구한테 팔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주가 반응은 지금 맥장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속보 처리해 드렸고요. 마지막 말씀 두 분께 좀 들어볼게요. 오늘 결국에는 우리 시간에는 안 나왔어요. 네. 속보는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뒷시간까지 저희 이어지니까 언제 나올지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주주환원이라는 요 네 글자에 따라서 시장이 그냥 다 움직였던 것 같아요. 돈도 다 거기로 쏠렸고요. 뭐 진짜 쏠림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어요. 목요일 새벽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센터장님이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때 한 1, 2주 사이에 한 7,200 정도 네. 이렇게 올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제 이제 중요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 정리해 주셔도 좋고 우리 주말 사이 좀 어떤 부분 생각을 해놓고 올까요?
뭐 삼성전자 그 공시 나오는지 혹시 일단 네. 혹시 주말에 안 하고 또 월요일 하는지 뭐 그런 하여튼 뭐가 됐던 간에 네. 그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미국 장 중요하죠. 어저께 이제 금리 때문에 했는데 오늘 또 다시 기운을 낼 수 있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긍정적인 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두 가지 정도고 특별히 주말에 뭐 특별히 나올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지표적으로나 아니면 실적 발표되는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월요일 화요일은 삼성전자 이거 지분 요거 저 자사주 요건에 의한 한 번 더 랠리 여부 이 정도로 하고 잠깐 눈치 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목요일 아침까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톤을 유지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꼬박꼬기 때문에 한 번에 스트레이트 업 이렇게 가기는 여건이 그렇게 뭐 유동성이 많지는 않으니까 너무 급하게는 안 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퉁불퉁하니까 조금 보자.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다음 주 또 중요하고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워낙에 그 지정학적인 전쟁 요 부분 좀 많이 네 신경 쓰고 계시니까 그런 이슈도 있어요. 그 경제적 제재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한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강한 제재를 할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이것과는 또 별개로 하도 미국 국가 빚에 대한 걱정이 많으니까 베센트 장관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재정 건전화 방안 발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뭐 주말 사이 나올까 이런 것도 좀 관심사기도 하고 어떤 부분 좀 보세요. 일단 재정 건전화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게 뭐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40조 달러. 네, 돈 예산 뭐 충분히 쓰고 있고 뭐 그런 상태에서 네. 그리고 이자 비용 부담 증가한 상태에서 줄이니 흉내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도 노력한다. 우리 이렇게까지 한다.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뭘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란은 경제 제재를 심하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더 심하게 한다면 이란과의 무역 협상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고비가 3개가 있어요. 나라가 중국, 인도, 러시아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도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휘둘리지 않으니까 그게 또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건 저는 계속 봐야 되는 게 요거 지금 보여주는 건데 디젤 크랙 마진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디젤. 네, 크랙 마진. 이게 원유 수요는 지금 부족하니까 원유 쪽은 유가가 생각보다 안 올라가는데 디젤 크랙 마진이 이미 2022년 전쟁 때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유 가격이 엄청 비싸졌다고요. 근데 이 크랙 마진이 예전에 20달러, 30달러 정도였던 게 지금 96달러가 됐고 유가는 88, 86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디젤 가격이 지금 180달러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와. 배럴당. 네. 이렇게 되면 실제 우리가 우려했던 건 원유 가격이 아니고 원유를 정제하고 나온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을 칠 거다라는 우려인데 그렇죠. 지금 시장은 원유 가격이 안정돼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디젤 크랙 마진 기반으로 해서 정유 제품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될 것 같아요.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8월에 물가 상승이 굉장히 두렵고 네. 그러면 9월 초에 발표된 CPI와 PPI는 이번에는 굉장히 주목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새 또 이게 거시 쪽에 또 주목을 하게 되는 시장이 좀 됐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만의 이슈 주주환원까지도 좀 주목을 하면서 시장 좀 볼 필요가 있겠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잭슨홀 미팅도 붙어 있죠. 네. 네.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이건희 대표님이 오시면 만약에 떨어지면 이것도 안 되는 그렇죠? 네. 이것도 너무 뭐죠? 징크스. 징크스로 굳어질까봐 어쨌든 아무튼 매달릴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매달리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무사히 오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자리 또 이렇게 훌륭하게 메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장열 센터장님과 또 우리 장의진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